오늘은 얘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니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머리에 기생하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머리니는 7, 80년대에나 유행했던 캐캐 묵은 벌레 정도로 치부되곤 하지만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유행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최대 12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머리니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들은 여전히 건재한 기생충이죠. 머리니는 엄연한 곤충으로 날개는 없지만 새쌍의 발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두피의 혈액을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대신 평평한 곳에서는 잘 걷지 못하고 또 벼룩처럼 점프도 못하기 때문에 머리와 머리를 맞대거나 수건이나 모자 등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니는 놀라운 번식 속도로 머리를 잠식해 나갑니다. 교미를 마친 암컷은 머리카락에 일명 석회라고 불리는 알을 하루에 최대 10개, 죽을 때까지 약 200에서 300개를 낳는데 암컷은 접착물질로 알을 머리카락에 단단히 붙여놓는 탓에 머리를 감아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니의 알은 7일이면 부화하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8일 만에 성충으로 자라서 다시 짝짓기를 하고 생활사를 이어나가죠. 이런 속전속결의 빠른 번식 속도 탓에 머리니는 변이가 작고 그로 인해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금세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매사추세츠 대학의 존 클락 교수는 지금의 머리니가 천연 살충제인 피레트린과 합성 살충제인 피레스로이드에 이미 내성이 생긴 것을 관찰했죠. 그래서 일부 의학자들은 머리니가 내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한 번 사용했는데 100% 머리니를 죽이지 못한 약은 또 사용하지 말고 종류를 바꿔 사용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의 특징 중 재밌는 한 가지는 인간의 머리카락엔 인간의 머리니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비둘기가 우리의 머리위를 날아갈 때면 이들의 깃털에 기생하는 이가 내 머리카락에 떨어져 감염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숙주 선택성이 있어 비둘기의 이는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 가까운 영장류의 털에 서식하는 이들도 사람의 몸에선 못 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머리니도 비둘기의 털이나 다른 동물의 털에서 오래 생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이의 숙주 선택성은 꽤 디테일해서 새의 경우에도 종마다 기생하는 이의 종류가 다르고 심지어 한 종 안에서도 머리, 몸, 날개 등 신체 부위에 따라 서식하는 이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카락엔 머리니만 살아가고 성인의 생식기 털에는 일명 세멘발이라 불리는 사면발리만 기생할 수 있으며 옷이나 침구류에 알을 낳고 살아가는 몸니는 피가 필요할 때 잠깐 몸에만 붙을 뿐 머리카락이나 생식기 털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코스타 교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발끝의 갈고리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면발리의 발 갈고리는 두꺼운 음모를 움켜쥐기에 적합하게 생겼기 때문에 가느다란 머리카락은 제대로 움켜쥐지 못해 사면발리는 머리카락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이 사면발리가 실은 약 330만 년 전 고릴라로부터 감염돼 왔다는 겁니다. 2007년 데이비드 리드 박사는 사면발리의 DNA를 분석해 그 기원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약 330만 년 전 인류의 조상 중 누군가가 고릴라에 의해 감염됐고 이것이 분할을 거듭해 지금의 사면발리가 된 것으로 밝혀졌죠. 실제로 사면발리 속에 속하는 종은 고릴라의 이와 인간의 음모에 사는 사면발리 딱 두 종뿐입니다. 리드 박사는 현재의 사면발리는 대부분 사람 간의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지만 다행히도 330만 년 전엔 고릴라와 인류의 조상이 이런 접촉이 아닌 서식지를 공유하는 등 다른 이유로 전염이 됐을 거라고 추측했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인류 진화에 어떤 단서를 던져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음모의 기원 시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머리털과 생식기 털이 큰 차이를 보이는 동물로 인간의 음모는 머리털과 달리 두껍고 곱슬거리죠. 사실 그동안 음모의 이런 특징에 대한 진화적 이유들은 많이 거론돼 왔지만 정확히 언제 이런 두꺼운 음모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사면발리 이 녀석이 풀어준 거죠. 그리고 리드 박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몸에서 털이 사라진 시기를 기존 150만 년 전에서 330만 년 전으로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는데요. 그러니까 600만 년 전 침팬지와의 공통 조상에서 분화돼 나와 인류의 몸 전체에 살던 머리니는 330만 년 전 인류의 털이 사라지면서 서식지가 축소돼 머리카락에만 남게 됐고 주인이 사라진 생식기 구역을 고릴라로부터 온 사면발리가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리드 박사의 이런 주장은 아직 정설이 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히 새로운 발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사면발리뿐만이 아닙니다. 몸니에도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진화생물학자 멜리사 박사는 머리니와 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 이유를 분석해 적게는 8만 년 전, 길게는 약 17만 년 전쯤에 몸니가
머릿니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재밌는 건 몸니의 기원 시기로 인류가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했던 몸니는 털에 사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알을 낳고 번식하며 피를 빨 때만 사람 몸에 달라붙기 때문이죠. 그런데 머릿니 중 일부는 왜 옷으로 서식지를 전향했을까요? 멜리사 박사는 그 이유를 머릿니의 병목 현상에서 찾았는데요. 수만 년 전 위생이 열악했던 시기에 머릿니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머릿니는 머리카락 외에 다른 서식지가 필요해졌는데 그게 바로 타이밍 좋게 탄생한 옷이었다는 거죠. 즉 머릿니 개체수 증가에 따른 열악한 환경이 몸니의 탄생을 야기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이 하나로 인류 진화의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긴 하지만 어쨌든 머릿니에 감염되는 건 좀 별로긴 하네요.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